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 잡의 김태형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오랜만에 뵀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출연하고 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어요. 바쁘셨군요. 네, 오늘도 또 도움 주시러 나왔으니까요. 네.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태영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일이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아이디 프리리취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공부와 취직 사이에서 고민 중이에요. 유유 도와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스펙을 만나볼게요. 학교는 대학교 졸업 예정이고 회계학과입니다. 학점은 3.67점이고요. 자격증은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ERP 회계 1급, ERP 인사 1급, 커말 2급, 외국어는 없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단기 한 달 정도 세금 신고 인턴 근무 경험 4회가 있고요. 재경관리사는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받고 싶은 조언은요. 재경관리사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다가 현재 아프리카 TV 자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네요.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취업 먼저 하고 공부하는 게 맞는지 너무 고민이에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연자분 오늘 공부와 취업 사기에서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쌤이 전체적인 스펙부터 점검해 주실까요? 네, 회계학 전공이고 네. 전산, 세무 관련된 자격증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계학과 학생들이 자주 하는 알바가 있어요. 네. 세금 신고할 때. 네. 그때 하는 알바는 사실 이건 인턴이라고 하기도 좀 못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어학은 아직 없네요. 그러면은 대기업이나 이럴 때는 서류 전형에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어학 빼면 재무회계 쪽 직무로 지원할 때 아주 무난한 그런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무난한 스펙이면요. 바로 취업해도 되지 않을까요, 쌤? 공부하는 게 더 맞을까요? 스펙 분석보다 네. 먼저 필요한 건 아무래도 상황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심리 상태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펙이 핵심은 아닌데 본질을 네. 흐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네. 지금 이분이 어떤 상황과 심리 상태인지 좀 모르겠는데 쌤이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상황 분석부터 하도록 할게요. 네. 아프리카 TV 자회사에서 일을 하느냐, 계속 공부하느냐, 일단 기회비용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TV는 뭐 알아보면 간단하게 연봉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계속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기업에 입사할지 이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공부해서 재경관리사를 취득한다고 해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취업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공부할 것인가 이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목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당장 취업을 해서 커리어를 만들어 갈 건지 왜냐하면 규모를 키우면서 커리어를 쌓아서 더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기업을 목표로 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목표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이분 심리 상태는 좀 어떤 상태일까요? 취업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전형적인 취준생의 심리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 혼자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연지 씨도 취업 앞두고 이런 불안감 조금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누구나 겪는 거기 네.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힘들어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많은 취준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지금 심리 상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지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완벽하게 극복하려고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고 갈 수밖에 없고 네. 취업을 할 때 해결이 되는 거지 그전에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어렵고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네. 본인 책임이라는 자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 그래서 관리하면서 취준하는 거를 권해요.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네. 뭐 완벽하게 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불안감을 안고 가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명확한 목표 수립입니다. 네. 내가 어떤 기업을 타겟으로 할지 거기에 맞춰서 스펙을 준비할 수 있는 거지 목적 없이 자격증, 어학 이것만 준비하다 보면 여기서 못 태어나와요. 네, 네. 어학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뭐 내가 800이다. 그럼 토익이 800이면은 800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싶고 조금 더 올라가고 싶고 계속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네. 여기서 헤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계속해서 토익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공부할 건지 네. 그리고 몇 점까지 공부할 건지 내가 6개월 동안은 대기업을 공략해보고 안 되면 중견기업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대기업 중견기업을 요거를 병행할지 시기를 정해야 됩니다. 네. 시기가 다가올 때는 딱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정해놓으면 주식 투자 요즘은 뭐 취준생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 할 때 네. 보면 손절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죠. 네. 마지막이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사실은 이 멘탈 관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멘탈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들죠. 쌤 말씀에 이제 명확한 목표 수립부터 좀 해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멘탈 관리라고 하셨습니다. 멘탈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더라도 불안감은 그쵸.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감의 원천을 좀 보니까 학교에 소속돼 있을 땐 좀 덜해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슬슬 여기서 벗어난다는 생각부터 불안감이 시작되거든요. 졸업을 하게 되면 불안감은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럴 때는 생활 관리로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조직에 속해 있는, 다시 말해서 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그런 게 덜한데 네. 취준생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정해진 공부하는 거. 마치 직장인들처럼. 그럼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서 직장인들은 저녁에는 마음이 편해요. 취준생도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제가 그 반농담 삼아서 취준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를 가지세요 또는 강아지를 키우세요. 근데 사실은 전 종교도 없고 강아지를 키우지도 않는데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신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일이 터졌을 때 정말 힘들어합니다. 운동도 좋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다음날 출근할 걸 계산해서 뭐 주말에 술을 마시던 뭐라든 나름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데 네. 그게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언제 위험하냐면 실패했을 때 서류에서 떨어질 때 필기에서 떨어질 때 면접에서 떨어질 때 취준생은 사실 계속해서 떨어질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 기분이 아직 경험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네요. 벼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심지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연락 와서 뭐 살기 싫어요 이랬던 학생도 있었는데 예비 후보 1번이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불안했는데 다음날 다시 연락 와서 네. 합격했대요. 어.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절대 동굴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실패를 했다면 빨리 하루 바람 쐬고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래도 힘들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가족과 친구에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쵸. 괜히 그런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뭐 남들이 쉽게 취업하는데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걱정인데 상처를 주고 진짜 안 될 때 제가 이제 만난 학생들이 대체로 그런 학생들인 것 같아요. 어디 위로받을 데가 네. 없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면서 예전에는 어떻게 정보를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포점을 맞췄다면 요즘은 네. 보듬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멘탈 관리법,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네. 누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쌤? 강사님 이런 경우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연자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취준생하고 상담하다 보면 네. 학생들이 선생님 어떻게 그런 거 아세요라 그러는데요. 네. 그냥 많이 상담하다가 얻은 것 또는 뭐 관찰력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하지 제가 뭐 점쟁이처럼 쉽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연자의 경우에는 멘토도 없고 그리고 롤모델도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할지 취업을 할지 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 잡는 거. 네. 그러니까 계획을 못 세우니까요. 네. 그리고 성격을 봤을 때는 자신을 믿고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주 작은 변화에 금방 흔들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계획 없고 이 잘 흔들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제안이 왔을 때 바로 흔들려 버리고 불안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한 이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쌤? 우연을 믿으면 안 됩니다. 뭔가 특별한 게 발생해서 나를 구해줄 거라 뭐 로또 당첨되는 거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학과의 선배가 이런 데 취업을 했다. 내지는 현직자들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벤치마킹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네. 나는 연봉 얼마 이상은 돼야 되는지, 워너벨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게 뭔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기회가 올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네. 내가 이 기회를 잡을지 말지. 내 기준으로는 연봉이 3천 후반대는 돼야 되는데 3천 초반대예요. 거기는 들어가도 금방 그만둘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이 뭐냐면 공고문이에요. 공고문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네. 내 마음만큼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분 고민으로 좀 돌아와 보자면 이분이 네.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취업 제의가 들어왔는데 네. 취업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게 좋은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쌤? 거의 3시간의 벽에 부딪혀요. 네. 사실 3시간이라고 제가 시간을 딱 네. 정해놓은 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앉으면 3시간 이상은 빼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3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은 부작용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몸이 안 좋아져요. 어.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3시간을 가지고 어학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선 병행도 가능해요. 네.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되죠. 음. 전 그럴 때는 병행하지 말라고 하고 네.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3시간 이내로 해결이 된다. 그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쌤이 보시기에는 이분이 지금 좀 뚝심 있게 네.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은 네. 그거보다는 선택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내 목표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네. 상태로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만족스러울지 아닐지 확인도 안 되고 네. 확인 안 되면 또 나와요. 그럼 네. 몇 달이 또 미뤄지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냥 가지 말라가 지금은 답이에요. 근데 쌤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이 멘토나 롤모델이 지금 이분이 없으신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네.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비슷한 이런 스펙을 가진 좀 사례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가 네. 없는 게 대부분 회계학과 출신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스펙이에요. 어. 근데 이 친구가 지원을 하게 됐을 때 경쟁할 사람들이 비슷한 네. 스펙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경쟁력은 없어요. 어. 특히 좀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더 경쟁력이 없기 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목표를 세우고 내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일반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서 끝나버렸거든요. 네. 하나는 인정하고 싶은 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부지런하니까 그게 굉장히 이런 걸다 자격증이 했죠. 많아요. 네. 근데 차별화가 안 된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지 이 친구는 좀 다르네 이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직자를 롤모델로 하라고 하는 게 네. 요즘은 기업들이 좀 친절해져서 네. 뭐 재무회계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준비했고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고를 채용 사이트에다가 올려줘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채용 관련된 뭐 취업 포털 사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기업체 채용 사이트에 직무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는 게 네. 도움될 거예요. 네, 그럼 쌤이 말한 그런 좀 독보적인 스펙 같은 걸 쌓으려면 이분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스펙을 더 쌓는 게 좋을까요? 제가 네. 회계사들이 쓴 책을 보니까 네. 회계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무 회계에 대해서 네. 저 보통은 구분을 못 하는데 재무는 기업의 과거의 숫자를 통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네. 회계는 숫자를 통해서 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일이라고. 네. 표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했고 공부를 했다고 네. 하지만 이게 어떤 직무 역량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회계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네. 그 공부를 안 해요. 새롭게 새롭게 도입되는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네. 이슈가 되고 있는 회계 분야의 어떤 뭐 그런 중요한 사안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스펙 나열하듯이 이렇게밖에 포장을 못하니까 네. 서류에서도 그만한 사람 특히 네. 면접까지 가면 진짜 면접 가면 비슷해지거든요. 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면접 갔을 때 누굴 뽑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서류에서 걸렀으니까. 네. 근데 그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나마 차별화된 사람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 아프리카 TV 자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업이 지금 직무가 회계 관련 직무라면 좀 들어가는 것도 추천을 하실까요? 들어가는데 목표가 있으면 괜찮아요. 아, 내가 여기서 경력을 쌓고 쌓아서 그 다음에 몇 뭐 년 됐을 때 중고신입으로 더 올리고 좋은 한다. 기업으로. 네. 요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네. 내가 인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6개월 동안 직무 경험을 쌓겠다. 이것도 네.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그게 뜻대로 안 돼요. 네. 근데 사실 요즘 좀 취준생들을 보면요. 네. 아주 신입보다는 중고 신입이 보통 합격률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취직과 공부 사이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거를 네.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네. 되는데 자, 중견기업에 갈 실력밖에 안 되는 사람이 중견기업에서 1년 일을 했다고 해서 대기업에 입사할 만큼의 역량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뭘 뜻하냐면 네. 직무 중심으로 채용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지금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대부분 안 맞아요. 네. 안 맞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서 보완할 수 있냐? 실제 일을 경험. 하면서 보완할 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냐면 네. 기업들은 과거에는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투입을 했는데 이제는 그 비용도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미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검증된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되고 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요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다른 회사 다니다가 이 회사 오면 잘 적응 못하나? 네. 옛날엔 그런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왜 그 생각을 하냐면 네. 다른 회사 다니면서 많이 고민을 했으니까 어. 이제 여기 지원했을 때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으니까 오히려 퇴사율이 더 떨어지죠. 떨어지거든요. 네. 기업은 철저하게 데이터를 믿어요. 어. 그럴 거다라고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네. 철저한 데이터, 실제로 검증된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라서 그래서 중고 신인을 선호한다고 한 거지 어디든지 경험만 쌓으면 무조건 뽑아준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이 좀 취업 상담인지 인생 상담인지 모를 정도로 인생에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좀 이분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분에게는 꼭 계획적인 사람이 됐으면 해요.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사는 경우에는 네. 하나하나 얻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단기 목표고 네. 언제까지 자격증 공부를 하고 뭘 하고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네.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사실은 계획이 없죠. 네. 정해진 목표, 정해진 계획에 맞게 정해진 생활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목표 설정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네. 상담할 때도 목표 기업 요걸 먼저 잡거든요. 왜냐하면 목표 기업이 있는데 그냥 뚝딱 합격할 수는 없잖아요. 이 기업에 합격을 하기 위한 네. 거가 장기 목표라면 그 과정으로 필요한 게 어학 성적일 수도 있고 지금 이분 어학 성적이 없으니까 좀 준비를 직무 하는 게 교육일 수도 좋겠네요. 있고 맞아요. 어학 성적이 없으면 기회가 박탈당하니까. 아. 그러니까 어학 성적이 없다고 네.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안 보는 회사도 있긴 네. 있는데 근데 서류에서 거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맞아요. 어학이라서 네. 기본 어학은 준비해 두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계획대로 해야 불안감은 덜한데 네. 계획이 없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그럼 이분을 조금 특정해서 이분이 조금 언어 성적을 좀 갖고 네. 어학 성적을 갖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좋을 거 조금 팁을 주실까요? 어학 다음에는 실무에 대한 분석인데 실무에 대한 분석. 네, 실무 분석은 꼭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롤모델처럼 현직자 중에 네. 회계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시한 거,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네. 각 기업의 채용 사이트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어. 그걸 정리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 아. 그리고 회계 분야,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네. 사실은 현직자들을 위한 교육은 많아요. 어. 그러니까 회계 쪽에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학회도 있고 네. 협회도 있고 잡지도 있고 근데 이거를 입사해야 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입사할 때 필요한 게 이런 역량이거든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입사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지 네. 이것도 하나의 팁이 아닌가 싶어요. 팁 많이 주셨으니까요. 오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해커스 잡의 김태형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